뼈전이가 된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마치 나의 골밀도가 높든 낮든 나한테 딱히 증상이 없는 거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뼈가 하는 기능은 잘 방해하지 않고 뼈가 하는 조혈 기능만 좀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뼈전이가 아주 심하게 된 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광용입니다. 전립선암 바로 알기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바로 전이성 전립선암인데요. 전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이제 암을 경험하셨거나 또 가족이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그만큼 정확한 이해 또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내용을 함께 풀어가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전립선암 전문의십니다. 한현호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한현호입니다. 전이성 전립선암,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꼭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장기, 예를 들어서 뼈에 있는 골수나 간이나 임파선 같은 데에 퍼져 있는 상황, 그래서 그런 장기들의 기능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을 전이암이라고 합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당장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요. 한쪽 극단에 능동 관찰을 할 수도 있는 암, 몰랐어도 되는 암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 극단에 이 암이 나를 사망케 할 수 있는 라는 게 전이라는 암의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 건가요? 전이라는 어떤 그 진단을 내리는 그 상황이? 2025년 한국에서 전립선암, 전이암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은 5년 생존율이 10분 중에서 5분 정도 됩니다. 그럼 전이가 된 그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의 치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오늘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항암제를 써야 됩니다. 항암제라고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식사를 못할 수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무슨 입원할 수도 있고 이런 약이라 생각을 하실 텐데 전립선암의 항암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립선암의 항암제는 호르몬 치료라고 하는데요. 남성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의 작용만 막아도 전립선암의 상당 부분이 진행을 하지 않고 멈춰 있게 됩니다. 이 뭔가 일반적인 다른 장기의 암과는 조금 구별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전립선 특이 항원이죠.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을 진단할 수도 있고 치료하고 나서 추적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PSA라는 게 수술을 하고 나면 몸에서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거고 이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영상에서 보이지 않아도 암의 재발을 진단할 수 있고 4기의 암 단계에서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치료의 반응 평가도 이 PSA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전이성 전립선암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이라는 게 다른 곳으로 퍼진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럼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이 병기가 좀 지나서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고 할 때 어느 쪽으로 일반적인 전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가장 흔하게 전이되는 곳은 뼈입니다. 근데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뼈가 하나씩은 있는데 주로 골수가 있는 뼈로 전이됩니다. 그래서 척추하고 갈비뼈하고 골반 안에 있는 이제 골수가 있는 뼈로 많이 전이되는데요. 그래서 전립선암은 약간 혈액암 비슷한 특성도 보입니다. 이게 생존율이라는 것이 이제 삶을 지속한다라는 개념인데 네. 어떻게 생활을 하시느냐도 네네,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뼈전이가 된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네, 모르세요. 마치 나의 골밀도가 높든 낮든 나한테 딱히 증상이 없는 거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뼈가 하는 기능은 잘 방해하지 않고 뼈가 하는 조혈 기능만 좀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뼈전이가 아주 심하게 된 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그냥 여기저기 쑤신 것 같아요 정도로만 말씀하세요. 아주 일부의 환자가 그 뼈가 하는 두 번째 기능, 그 몸을 지탱하는 기능이 안 돼서 그 척추 골절이나
이런 통증 문제를 호소하십니다. 교수님께서 이 전립선암 이제 핵심 개념 중에 하나로 하이 볼륨 대 로우 볼륨 네.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우리가 전이의 개수를 말하기도 어렵고 전이의 위치를 말하기도 어려운 게 전립선암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생기면 무수히 많은 곳에 전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의 분들을 하이 볼륨이라고 하고요. 혹은 내장장기 전이가 있으면 하이 볼륨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로우 볼륨은 적어도 내가 손으로 셀 수 있는 정도, 한 10개 미만 정도의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 뼈전이만 있거나 이런 전이 수준을 로우 볼륨이라고 하고요. 이걸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이 볼륨 환자에서와 로우 볼륨 환자에서의 치료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하이 볼륨 환자에서는 어떤 항암 치료를 좀 더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로우 볼륨의 암은 환자분들도 대체로 별 증상이 없으시고 지도해드린 대로 약물 치료하시면 마치 혈압이나 당뇨를 진단받고 약물 치료하는 것처럼 지내시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서 전립선암 환자분들 사이에서 PSMA 패시티? 예. 이 정밀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이게 왜 그런 건지 또 전립선암에만 특별히 쓰이는 건지 이 검사 방법이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PSA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특이 항원이고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고 치료를 모니터링하는 데도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립선암에서만 발현되는 어떤 특수한 항원이 있는데 이 특수한 항원을 정확하게 몸의 위치를 확인하는 트레이서가 있습니다. 추적자 같은 위치 추적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사를 맞고 펫 CT 앞에 환자가 서면 전립선암의 병소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보입니다.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이런 검사는 다른 어떤 암에서도 없습니다. 이 PSMA PET-CT는 전립선암 특이적인 검사고 CT나 MRI보다 훨씬 더 월등한 암을 찾아내는 확률 그리고 암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확도를 주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 어떤 단계마다 어떤 방법이 쓰이는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1차 치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치료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내 몸에서 안 나오게 하는 거죠.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곳은 바로 고환입니다. 그렇죠? 네. 화학적 거세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이제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하는 주사를 맞는 건데요. 과거에는 하루에 한 번씩 맞았었는데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맞을 수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맞을 수 있는 주사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환자 입장에서 편해진 거죠. 두 번째 치료를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2차 호르몬제라는 거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약이 되겠고요. 세 번째 약은 항암 화학요법이 있는데 이 항암 화학요법과 더해서 요새는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을 하고 나서 시행하는 표적 치료제 그리고 면역 치료제 같은 약들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꼭 단계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네. 쏟아 부으면 빨리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퍼뜩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의사들 그리고 환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임상 시험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항암 화학요법 그리고 남성 호르몬 치료 그다음에 2차 호르몬 치료라는 이 세 가지를 치하는 걸 삼재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재요법을 전이암이 있는 전립선암의 최초 치료로 했더니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특히 그 하이 볼륨 환자에서 생명이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쓰는 게 효과적이었다. 네. 잠재적으로 내가 얻을 수도 있는 부작용의 위해도보다 생존 기간이나 삶의 질 면에서 얻는 이익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 전립선암의 경우 네. 수술적 치료 또 방사선 처치 이런 것을 통해서 완치라는 어떤 그 목표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네. 전이성 전립선암 완치라는 어떤 목표로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이 길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희망적인 편입니다. 전립선암에 대한 치료 방법이 분기마다 새로 나오고 그 새로운 방법들은 다 이전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전이암이 비록 진단이 되었더라도 당장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병원에 오시면 제가 상담해서 하실 수 있는 치료 방법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알면 할수록 좀 신기하네요. 네. 새롭게 알게 되는 개념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네.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치료 과정에서의 부작용이나? 당연히 있죠. 안타깝지만 부작용이 없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전립선암 치료로 가장 많이 하는 게 호르몬 치료고,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은 바로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잃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건강 위해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의 근육이 많고, 내가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근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노인 돼서도 그런데요. 남성 호르몬을 화학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면 전립선암은 사그라들겠지만 근육의 량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뼈의 밀도도 낮아지고 골밀도 감소, 근육량 감소가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수님이 권해주실 수 있는 생활 수칙? 네. 좀 정리를 하나하나 해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의 이익뿐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혹은 기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부위를 특정해서 말한다면 코어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허벅지하고 관략근이 있는 이 근처에 운동을 많이 이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시면 물론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이성 전립선암에 대해서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한현우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이성 전립선암 진단받고 열심히 싸우고 계신 환자분, 가족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말씀드리는 스케줄에 잘 따라주시면 나 괜찮으니까 안 와도 되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몇 년 동안 병원에 오시지 않다가 정말 나빠진 채로 다시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이 치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치료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못 얻게 되시는 겁니다. 스케줄을 꼭 맞춰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암이라는 병 자체가 모두에게 참 공포이고 두려움입니다. 특히 전이성 암이라는 것은 더 할 텐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한현우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전이성 전립선암도 충분히 방법이 있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세브란스 비뇨의학과 한현우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